안녕하세요. 모리원 이상호 원장입니다. 요즘 두피염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두피염이 탈모를 유발하느냐, 유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두피염은 두피염이고 탈모는 탈모라서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두피염이 있으면 탈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급성,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 두피염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성으로 되면 두피가 흉터화가 되면서 탈모가 될 수 있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여기를 잘 봐주세요. 보면은 두피가 보면 전체적으로 빨갛고 뾰루지도 많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상당히 가늘어져 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도 많이 비어 있어요. 꼭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면은 뒤통수에서 이 뒷머리에서 모발을 이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게 머리카락을 이제 이쁘게 싹 뽑아서 이게 심는 게 아니라 일일이 조직 검사하듯이 살을 일일이 파냅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머리카락이 안 나는 화이트 스팟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흉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과 모낭 손상. 자, 두피염이 이제 가장 흔한 게 대부분 이제 건조한 두피염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일리한 지루성 두피염을 의미하는데요. 염증이 모낭 주변에 염증이 바로 모낭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자꾸 생기면 그 자리가 좀 딱딱해지죠. 우리가 간염이 간경화, 간암을 유발하고 위염이 위암을 유발하고 폐렴이 오래되면 폐의 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당연히 딱딱해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당연히 산소, 영양분 모두 다 이제 공급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속화가 돼가지고 더더 빨리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도. 그러면서 모발은 생장기, 퇴화기, 휴지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 모발은 생장기와 휴지기 비율이 거의 이제 9대 1이 정상인데 그 사이에 퇴행기가 있어요. 살짝 몇 주 정도. 그런데 성장기가 단축이 되고 퇴행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휴지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 휴지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휴지기란 거는 곧 빠질 머리카락, 몇 달 안에 곧 빠질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탈락이 촉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세시아 균이라고 우리가 두피염에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균이 이 말라세시아 균인데 두피염에는 이 균 말고도 다른 균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두피염을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랑 항생제 같은 걸 쓰죠. 균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두피염은 워낙 만성적으로 잘 생기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랑 항생제를 꾸준히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특히 알려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스테로이드 부작용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저렴하고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겪고 난 뒤에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 중에 일단은 오히려 두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썼는데 오히려 두피염을 더 악화시켜요. 두피염을 더 악화. 염증을 더 많이 만들고 두피도 딱딱하게 만들고 두피도 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피를 흉터화 시키기도 합니다. 흉터화. 그리고 셋째는 전신작용도 많이 해요. 우리가 연고도 많이 바르면 정말 전신작용에 영향을 미치고요. 연고로도 안 되면 우리가 먹는 약까지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무엇보다도 증가합니다. 살이 막 쪄요.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위염, 속쓰림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얼굴 붉음증도 생깁니다. 얼굴 붉음증도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그거 뭐 아주 많이 써야지 그러지 않나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두피암 치료를 몇 년간 하고 뭐 3년 6년 치료하고 개인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보면 이미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아주 뭐 드물게 보는 이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특히 두피 자체가 망가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효과를 보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또 재발하거든요. 그러면 또 쓴다, 또 쓴다. 그러면 계속 더 장기적으로 더 강한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랑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부작용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생겨서, 차라리 두피염 치료를 하기 전보다 치료한 게 오히려 차라리 더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스테로이드 때문에 두피가 망가지고 모낭에 녹은 세포는 그 자리는 머리카락이 영원히 안 나는 이런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다가 이제 좋아지지 않고 뭔가 자꾸 더 나빠지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바로 중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피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증을 크게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두 개로 나뉩니다.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는데, 우리가 염증이 뭐 짧은 기간 오면은 큰 문제 없죠. 잘 씻게만 해도 좋아지거나 피지 분비만 잘 조절해줘도 이제 염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만 잘 자고 술 안 먹고 이렇게만 해도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만성이 돼버리면 이런저런 치료의 효과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가 그 자체의 치료의 부작용 때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피염이 탈모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피염은 보통 만성 두피염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보통 몇 달, 보통 6개월 이상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염증이 심하게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섬유화,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섬유화가 뭐냐? 쉽게 말하면 흉터예요, 흉터. 스카가 생긴다는 겁니다. 흉터가. 우리 흉터가 되면, 흉터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안 나죠. 우리가 가끔씩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흉터가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 어릴 때 뭐 어디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다쳤다. 그래서 깨맸다. 그럼 그 자리 보면 머리카락이 없죠. 그리고 심하게 이제 두피염이 생겨서 뾰루지가 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원형 탈모처럼 구멍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회복이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 그 부위, 그 포커스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모낭에 녹아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뭐 5개, 10개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원형 탈모로 오진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딱 보면 미상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원형 탈모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도, 심지어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빠지니까 무조건 원형 탈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보서 아주 미세한 사인이 있는데, 그런 거 잘 보면 혹시 이 자리에 옛날에 고름 같은 거 생긴 적 없어요? 물어보면 있다고, 이 전부 다 고름이 많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름은 없어졌는데 그 흔적으로 원형 탈모처럼 생겨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고, 결국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카락 개수가 떨어지는, 밀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탈모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했던 염증이 바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고, 그 자리는 흉터처럼 돼서 우리가 비절개 모발이 한 사람처럼 구멍이 나고, 그 자리는 그 주변은 머리카락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머리카락이 생명력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여기는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상식적으로 두피염이 생겨서 이번에 상식적으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 이런 분은 없죠. 왜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됐을까? 이 자리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머리카락이 아예 없고요. 범위는 직경으로 따지면 한 3, 4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각질들도 되게 많아.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 그리고 뾰루지도 많고. 그리고 보면은 두피에 빨간면서도 허옇게 돼 있죠. 흉터가 생겨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자꾸 허옇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머리카락이 아예 없이 쉽게 말하면 고무 판때기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한 번 치료에 1억짜리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머리카락이 안 나요. 왜냐? 모낭세포가 없으니까. 모낭세포가 있는데 생명력이 약해서 이 머리카락이 안 자랄 때, 이럴 때 강력한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을 살리는 거지, 모낭세포가 아예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일단은 두피를 걷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하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범위가 넓으면 한꺼번에 이제 절개해서 꿰맬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두세 번에 나눠서 흉터 부위를 제거하고 꿰매고, 또 시간 좀 지나서 한 번 더 수술하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수술해서 두피를, 이 부분을 드러내는 이런 수술을 하든지, 또는 이 자리에 모발 이식을 합니다. 물론 흉터라서 모발 이식을 하면 생착률이 많이 떨어져요. 흉터 이식은 보통 50%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 30%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모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모발 이식을 할 때 하더라도 이 염증 자체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해주지 않으면 생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영양 치료, 스테로이드 아닌 이런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상당히 없애준 다음에 두피가 안정된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해줘야지 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볼 때 두피염이 과연 탈모를 유발할 수 있냐 없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뭐 영상이나 찾아보면 선생님들마다 말하는 게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만성 두피염은 분명히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이해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좀 더 관심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